재정 집행, 투자와 내수 활성화, 또 수출 활력 제고. 이런 단어들은 사실 정부가 1년에 2번 내놓는 경제정책 방향 정도에나 포함되는 광범위한 범위의 말들입니다. 정부가 긴급하게 이 정도 대책을 내놓은 건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 과연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이기에 이러는 건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. 자, 이 기자. 네. 정부가 사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렇죠.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게 7월 초였으니까요. 2달밖에 안 된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럼에도 이렇게 긴급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건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다음에 하방 리스크가 추가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.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은 이번 달부터 서로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. 일본의 수출 규제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장기화되는 양상입니다. 네, 미중 또 일본 모두 대외 리스크가 커진 상황인데 최근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습니까? 일단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교역이 좀 둔화됐고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업황 악화 때문에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째 이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설비 투자 부진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건설 투자도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투자까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. 사실 그나마 이 소비로 좀 버텨왔었는데 최근에는 소비마저 이 증가폭이 좀 줄어들고 소비 심리자마저 둔화 추세를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 성장률도 영향을 받겠군요. 그렇죠. 어제 이제 발표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%였는데요. 이는 당초 예상했던 1.1%보다 더 낮아진 겁니다. 이마저도 사실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끌어올린 것이어서 이미 민간 활력 자체는 저하된 상태다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심지어 올해 목표했던 경제 성장률 한은 같은 경우는 2.2%, 정부는 2.4에서 2.5%라는 이 목표치조차 달성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최근에 그 하방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았던 2분기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3, 4분기는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여기에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정부도 긴급하게 이번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